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만요, 신규 분양 물량이 40만 가구를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공급 과잉 논란 또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20만 가구, 그리고 작년 27만 가구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아진 건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바로 이 중에 7,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라는 겁니다. 2, 3년 후에 수도권에서 입주대란이 또 한 차례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이슈들 하나씩 점검하면서 좀 선점해 나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이 시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듣고 또 해결책을 그 자리에서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 번호 고지해 드릴게요. 02797-0300번 문자 주시고요.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릴게요. 좀 간편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로 좀 편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와주셨네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또 신나게 또 고민들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자리해 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민거리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면서 이 전셋값이나 혹은 거래량이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간 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래요. 어떻습니까? 이대로 분위기가 꺾일까요? 아니면 쉬었다 다시 갈까요? 지금 암만 해도 요 시기가 딱 이제 금융의 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원금이랑 같이 갚는다 뭐 이런 쪽의 이제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역별로 투자해야 될 곳은 해야 되고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안 해야 될 곳은 안 해야 되고 이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네. 투자하는 시기가 조금 더 이제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금융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춤해서 내년에 내물권을 살 사람들이 뭐 없어지지 않나 뭐 이런 식인데요. 사실 뭐 원금하고 이자 갚는 거 지금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작은 주택들이 그냥 뭐 이자만 내고 있고 월세 받고서 이자만 내고 있고 이런 게 많지. 보통은 금리를 좀 적게 받으려고 같이 갚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주춤 현상이면서도 내년에 가면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이게 좀 계속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올 수는 있다. 이 틈을 잘 이용해야 된다. 또 이렇게 반론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분양 요즘 아파트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집단 대출에는 여기 또 빠져 있어요. 네. 그런 게. 그래서 그 금융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정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그럽니다. 지금 그만 이제 가계 대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뭐 정권이 좀 움직일 때 다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 지금 뭔가 주춤할 때 움직여줘야 되는 곳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또 역발상 투자 대안으로서 꼽을 만한 것들이 있다 이야기 주셨네요. 오늘 상담 진행되면서 그 가운데서 혹시 그럴 만한 투자처가 진행이 될지는 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신 분들 벌써부터 대기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무슨 고민으로 연락을 주신 겁니까? 예, 그 영상구 네. 그 하남 뉴타운 5구역에 네. 조그마한 다세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 뭐 서울시에서 뭐 원점에서 뉴타운 자체를 네. 뭐 재검토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네네. 주민들 그 마음이 흉흉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네네. 팔아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 뉴타운 요즘 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고민 중이신 한 분이 연락을 주셨네요. 용산 한남 뉴타운 5구역 다세대를 보유 중이십니다. 그에 따라 매도할지 말지 걱정이 된다 연락을 주셨네요. 시청자님. 목소리 네네. 기운이 영 없으신데요. 제가 기운 나시라고 우리 신하선 대표님과 연결을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지금 용산에 그 투자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한 2년쯤 됐을 것 같아요. 2년 되셨으면 지금 뭐 많이 가격은 오르셨어요, 그죠? 아니요, 거기서 거기에요. 2년 전에 사셨는데 예, 예, 그렇게 약간 뭐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몇 평짜리를 매입하셨죠? 대지가 한 7평 정도 되고요. 7평. 예. 건평이 13평 조금 안 돼요. 세는 받고 계세요? 예, 예. 얼마 받죠? 전세 9천이요. 전세 5천. 그러면 지금 매입가는 얼마 주셨어요? 비용까지 해갖고 한 4억 4천 정도 2년 전에 사실 때? 예, 예. 지금 3천 정도 줬나 봐요. 지금 얼마 한다 그럽니까? 지금도 그렇게 4억 5천이나 이렇게 가요. 살 때 조금 많이 좀 2년 전이었으면 더 낮은 가격도 있으셨을 텐데 아주 떨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매입하셨는지. 지금 예전에 사신 분들이 보통 2억씩 올랐거든요. 2년 전에 사신 얼마씩이요? 분들이 2억씩. 2억씩이요? 1억에서 2억 다 올랐어요. 여기 현장에. 근데 한남유통 5구역이 그렇다고요? 5구역 전체적으로. 5구역은 얼마 안 올랐어요. 5구역 자체는 지금. 예, 지금 현재 말썽 있는 게 3구역이잖아요. 3구역은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 5구역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원래 매가가 항상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갖고 계신 게 5구역이신 거죠? 예, 예.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한남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집회 같은 거 하는데 같이 나가십니까?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못 안 나갔어요. 돼가지고, 네. 예, 지금 3구역에서 아마 서울시 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해야 되겠죠. 여태까지 진행한 게 있는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보통 예. 본인 돈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조합들이 돈을 다 미리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정비업체에서 그 돈을 미리 쓰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쓰게 되는 비용이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것도 같이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비용들이 보통 쓰다가 없어지면 정비업체가 돈이 없어지면은 또 건설사에서 받아갖고 또 쓰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사실 지금 원래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 직권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합원들, 임원들한테 압류가 지금 해제 지역들은 이렇게 건설사에서 뭐 10억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회사들은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어떤 정부와의 그 마찰을 부분에 있어서 직권해제에 대한 부분은 문제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에서 그렇게 일군 업체들에서 일부러 이렇게 압류들을 좀 하고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죠. 해제되고 나면 그동안 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 직권 해제 부분을 조금 무마시키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직권 해제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남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사회생 해갖고 다시 사는 것도 있고 그 법에 의해서 3월달부터 도시환경정비법이 다시 돌아가면서 이게 죽는 지역이 있고 삭는 지역이 있고 죽었다 살아난 지역이 있고 살았는데 죽는 지역이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 와중에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직권해제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한강변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나서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해제됨과 동시에 다른 법으로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개발은 돼야 되는 지역이니까 뭐 차가 들어가면 못 나오고 완전히 뭐 그 길 자체도 엉망으로 돼 있는 곳이라서 분명히 개발이 돼야 되는 곳은 맞는데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정책 중에 피할 수 없는 리스크죠. 위험 중에 가장 큰 게 정부 정책이에요.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번 두들겨 맞는 게 여기 투자했던 분들이 또 웬만한 지역에 투자해갖고 1억에서 2억이 오르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건이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거품이 껴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살 때부터도 이미 거품이 낀 걸 사신 분들도 계시고 2년 전에 산 분이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오른 곳이냐 여기는 아주 대표적으로 바람 투자 지역이다. 이쁘게 얘기해서 바람 투자 지역이지 투기 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투기 지역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게 발표되자마자 지금 가격대들이 급하락을 하다가 부동산에서 지금 잡고 있어요. 가격을. 그 지역에서 안 떨어진다,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잡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보통 그 지역을 잡아 돌리는데
가격이 유지되는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1년. 그럼 정부 정책이 발표된과 동시에 얘가 잘 되면 갖고 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만 만약에 집권 해제라는 게 이루어져 가지고 안 됐을 때는 내가 가지고 들어간 돈마저 완전히 원본까지 상실하는 수가 잘못하면 생겨요. 그럼 투자라는 거 할 때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을 그나마 잡고 갈 때 매도를 하고 아니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걸 산지 뭐 한 10년, 20년 됐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돼도 손해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면 돼요. 여기는 어차피 개발이 될 곳이니까. 그런데 요게 가격이 폭삭 빠지고 나서 빠져서도 나는 한 10년 기다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손해보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캄프라치를 하고 위험성을 줄이려면 지금 그래도 부동산에서 읽어주는 가격에 매도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 걸 봤다가 조금 그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타이밍 때 다시 사시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남동은 매도를 현재 하고 지금은 시세를 읽어줍니다. 부동산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팔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안전성에 가깝다.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이니까요. 차라리 잘 되면 그냥 요만큼 벌지만 안 돼도 요만큼 버는 그런 투자로 가는 게 저는 좀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은 너무 많이 오버돼 있어요, 여기가. 네, 시청자님. 네, 일단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라며 투자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뭐 아니면 또 굉장히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일단 시청자님의 투자 판단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를 아. 26평이 있는데요. 네네. 네, 그거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혹시 뭐 소형인지 중형인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26평이니까 아, 어떻게 네네네. 얘기를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 현재 20평대에 좀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 네.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남대교 지나서 저희 집 한남동을 넘어서 더 가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자, 약수도.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 버티고개역 있는 근처인데 네. 전철역 네. 가까운 곳에 계세요? 아니면 멀리 계세요? 한 조금 5분 정도 걸어가요. 5분이면 근처에 계시네요? 예, 예, 예. 아주 잘 하셨네요. 여기가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가 대체적으로 전철역 근처 외에는 다 고발이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올라가기가 힘들고 전체적으로는 전철역 근처 외에는 매입을 조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전철역 가까이 계시면은 아주 뭐 매도하시기도 좋고 언제든지 빠지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예, 예,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예, 미분양 받은 거거든요. 오, 그러셨군요. 이거 하나입니까? 예.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네. 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거 매도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뭐죠? 지금 뭐 매도 그거보다도 지금 전망이 좀 알고 싶어서 앞으로. 전망을 알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글쎄 뭐 가격이 괜찮으면 매도할 수도 있고요. 예. 가격이 괜찮으면요? 네. 매도하실 수 가격이 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나 해서. 다른 목표나 목적은 없고요. 네, 앞으로 그냥 전망이 좀, 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60대예요. 초반. 60대. 뭐 네. 일단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는 나이인데 네. 네. 뭔가 새롭게 갈아타는 부분도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철역 네. 가까운 데 계시니까 일단은 뭐 아파트는 괜찮다고 좀 말씀드리는데 네. 뭐 한동안은 가격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전세도 네, 네. 부족한 데다가 네. 위치가 뭐 고바이긴 하더라도 강남권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규모 이제 여기 13구역도 이제 아파트가 또 들어가고 옆에 또 뭐 신구역 들어가고 길 건너에 아파트들이 막 꽤 좀 생기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쭉 나가면은 지금
뭐 지금 하남도 다시 또 분양을 또 하고 있고 지근지구 진건지구가 막 쏟아져 내리게 되면은요. 네. 뭔가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글로 다 몰려가게 돼 있어요. 평당 한 1,000만에서 1,200만 원대 네네. 사이로. 그럼 수요자들이 지금 조금 이제 부족한 가운데 이게 티가 안 나는 게 한 내년 한 4년에서 5년까지는 티가 안 나요. 이주 세대 때문에 전세가 막 올라가가지고 예. 마치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본인이 계획이 전혀 없는 가운데 내가 요거에서 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더 가져가겠다 아니면은 좀 오르면 여기다 떨어지지 않으면 뭐 이런 기준이 지금 정말 명확하게 안 계시거든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다른 데에 뭔가 필요한 상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남산타운을 파냐 안 파냐가 결정이 돼요. 분명하게. 저는 좀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아예 지방으로. 네, 앞으로. 경기권으로요? 예, 양평 쪽이나, 아, 양평 양평. 쪽. 예, 예. 양평에 땅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자, 지금은 전세 놓고 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네, 전세 놓고 네. 가시고 네. 전철역 가까운 데라서 파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전세 놓고 가시면 되고요. 대신에 네네. 얘를 전세 놓고 가게 되면 그 비용만큼 다른 데에서 기회 비용은 또 잃어버릴 수 있는데 매도하시게 되면 현찰이 얼마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건 아직 안 알아봤어요. 네, 계획이. 예, 자, 예. 요거 아파트를 팔았을 때 융자 빼고 양평에 집 빼고 최소한 뭐 몇 억이 남는다. 그러면은 얘한테 남겨두는 것보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 2, 3천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 비용을 본인이 탐할 거면은 양평으로 움직이면서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있다가 나중에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놔두시고. 근데 아파트가 특별히 막 가격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유별나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남들 그러면 따라가는 정도. 네, 양평 쪽은 괜찮을까요? 양평은 집값 올리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 투자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투자는 아니거든요. 거주하시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요? 네네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방송 후에든 언제든 한 번씩 더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자, 않죠. 땅 사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지구나 진건지구나 아니면 하남이사 같은 경우는요. 네. 지방의 주택, 경기권의 서울 근거리에 있으면서 편의시설이 다 있고 명당 자리에다가 상당히 공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양평에 사는 거와 진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만 지금 1,500, 600대 가니까 좀 가격대가 좀 세니까 저기 어디요? 지금지구 진건지구 1,000만 원, 1,200대로 만약 25평 2억 5천짜리 간다 그러면은 양평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근거리에 병원고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아하. 훨씬 좋죠. 차라리. 네, 만약 시청자님께서 전화 끊으시고 채널 안 돌리셨다면 요 팁 한번 꼭 챙겨가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네네. 제가 지금 파크뷰 자이 그쪽에 지금 입주를 다음 달에 하는데 네네. 그 옆에 보면 그 5구역 네. 내년에 청약 계획이 있더라고요. 분양 가재울 계획. 5구역이요? 예, 가재울 네네. 5구역 그 청약하는 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아직 뭐 청약 투자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군요. 예, 가재울 5구역 전망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시기 전에 한 번씩 전화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빨리 한번 대표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반 분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일반 분양이요. 그래요. 지금 얼마인지 가격은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지금 가격이 그 4구역이 지금 25평이 4억 8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억 8천? 예, 4구역 쪽. 4구역이 25평이요? 예. 그럼 지금 잠시만요. 제 계산 좀 해볼게요. 4억 8천이라고 그러셨죠? 네. 25평. 네. 거의 2,000돈 되는군요. 네, 그럴만 하죠. 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예, 뭐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그쪽 지금 향후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청약 저쪽 가지고 무조건 가시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가재울 5구역
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지금 네. 분담금이 지금 많이 입주자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조합원분을 잘못 사게 되면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일반 분양은요, 분양을 얼마에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가냐 마냐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뭐 네. 지금 얘기해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픈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또 들어가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가격이 얼마가 위치나 뭐 이런 건 괜찮으니까 그냥 가격이 네.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혹시나 그게 이제 뭐 하다 그래서 옆에 조합원 거 사시는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네. 조합원 물건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전고시 하고서 입주하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가청산이 있고 청산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은 우리가 말은 청산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사업시행 인가나고 관리처분 날 때 요거를 청산이라는데 이게 청산이 아니라 가청산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은 이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타이밍이 가청산인데, 진짜 청산은 준공 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전고시 하면서 바로 그냥 이제 청산을 하게 되는데, 그 청산 절차에 지금 굉장히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좀 되게 시끄러워요, 거기가.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분담금이 늘어나고 나서 나중에라도 뭔가 또 터지면요, 조합원은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은 사장이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도급제가 아니고 지분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가다 보니까 조합이 사장이니까 잘못돼도 내가, 잘 돼도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가 좀 시끄럽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 받는 거는 가격에 따라서 결정을 좀 하셔야 돼서 다시 한번 체크를 나중에 전화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합원분 사는 거는 조금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뭐 이 케이스에 따라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전략을 세워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전화하는 동안 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접수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 4동 한강변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2억 8천만 원인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뭐 광진구 쪽도 워낙 개발 이야기 많이 들리는 지역인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자양 4동이면 길 건너면은 청담동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원래 여기 구역 지정이 옛날에 뭐 유도정비구역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가려고 GS 건설까지 붙었다가 지금 다시 해제가 돼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추진위부터 다시 움직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되게 되면은 길 건너가 바로 청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층이 이 강 건너를 넘어간다. 레벨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빌라들도 임차를 어디서 놓고 있냐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 자. 현재 지금 자양 4동이 여기인데요. 네. 자양 4동에 현실적으로 지금 4동 쪽에 보시게 되면 앞쪽, 물가 쪽, 여기가 이제 그 4동에서 개발되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 요렇게 조그맣게 되는데 여기는 이미 이제 300% 받아갖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보다 사실은 여기가 더 훨씬 낫죠? 네. 예, 바로 물가 쪽이니까 뭐 이런 쪽인데 요 자양 4동을요 임차를 어디서 놓고 있냐면 이쪽에서 부동산에서 나와서 놓고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다 아파트만 있고 적은 주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그 특성이 뭐냐면은 그 현실적으로 레벨이 높거나 아니면 낮습니다. 임차 수요자의 레벨이. 뭐냐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레벨이 높아요. 네. 뭐 더 클래식 뭐 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스타시티부터. 그러니까 요게 빌라 사시는 분들은 좀 조금 아직은 낮아요. 왜냐하면 한강변에 뭐 전철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요자가 몰린다.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트리마자 같은 경우는 5,300대 그리고 한강 쪽은 또 4,300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분양가가 높이 갈 수 있기 때문에 2억 8천이면은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전용하고 지분이 몇 평이냐가 중요한데 그걸 좀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체크가 된다 그러면 투자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양호하다, 괜찮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자, 신하선 대표님과 고민 해결해 봤는데요. 이분의 세미나 일정 소식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 준비를 위한 그리고 소액 투자, 재건축 투자를 위한 전략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10월 24일 토요일, 26일 월요일에 진행이 되네요. 027-0300번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내용 들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정말 솔직한 답변을 주시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이 무료 세미나 많이 참석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신 분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눈이 갈 만한, 손이 갈 만한 매물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순서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 도와주실 두 분 모셨네요. ENI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또 진중한 매물 정보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조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어떤 매물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1,500만 원 투자로서 강남권의 많은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 손꼽히고 있는 양재동의 3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는데요. 경쟁력 있는 매매가입니다. 방세개 화장실 2개의 구조에 3억 7,500만 원의 경쟁력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양재동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경쟁력 있는 매물이다 이야기 주셨네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김철문 이사님의 이 매물 정보가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고급 주거단지, 이 학군 수요라든지 업무타운의 배후 주거단지여서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죠. 노년 2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강북권에서 핵심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건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여기에 녹지라든지 학군, 업무타운 이런 부분이 잘 갖춘 지역의 역세권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논현동과 상암동 두 곳이다 이야기 주셨네요. 빠르게 한번 소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내서 이 논현동 다세대 주택 매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매물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 준공연도는 내년 2월입니다. 석 달 정도 남아있고요. 자, 6층 건물 내 3층입니다. 금액으로 갑니다. 매매 금액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매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한번 잡고 갈게요. 어떤 겁니까? 일단 강남 중심 지역에서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그만큼 투자의 삼주소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구청역과 더불어 약 4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뿐만 아니라 인접지의 고급 주거단지의 배후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임대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가 굉장히 활약이 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죠. 또한 바로 주변에 배후단지, 업무단지 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 이런 장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중에서 보기 힘들게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 굉장히 넓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가,
이에 따라서 그만큼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소액 투자, 실질적으로 3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지도상에서만 봐도 얼마나 교통이 편리할지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주변에 학교도 좀 좋은 학교 많습니다. 이게 좀 좋은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학군 수요가 상당히 뛰어난데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면 학동초등학교, 원주중학교, 경기고, 영동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군 수요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노년 이동 같은 경우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담동, 압구정동, 바로 삼성동이 직선거리로 바로 100m에서 200m 정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바로 고급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학동로뿐만 아니라 도산대로 바로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급 주거단지 배후 지역으로서 튼튼한 입지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현재 강남구청역입니다. 여기에 바로 분당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한정거장 내려가시면 9호선이 있죠. 선정릉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한정거장 또 내려가시면은 선릉공원 2호선이 있기 때문에 본 매물은 동서남북으로 실질적으로 교통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주변 지역이 편의시설인데요. 바로 하단 지역에 보시면은 중심 테헤란로 중심 라인 있죠. 여기에 봉은사로라든지 학동로 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근 지역에 보면 차병원 사거리라든지 가구의 거리, 또한 상당으로 이동하시면은 청담동 이 주변 지역에 노대우 거리라든지 청담동 명품거리라든지 압구정동 노대우 거리가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이동하면 바로 삼성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동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여기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느낄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강남하면 굉장히 업무타운으로 인해서 그만큼 쾌적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인접 지역에 선정릉공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 중심부에 가장 쾌적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녹지, 교통, 학군 부분에서 입지가 훌륭하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뭔가 이미 개발이 완성된 느낌인데 네. 추가적으로 들려올 개발 소식이 있을까요? 그렇죠. 현재 보면 강남역 주변을 생각하시는데요. 앞으로 5년 후면은 실질적으로 강남의 중심 단지가 실질적으로 삼성동 인근 지역, 본 매물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통축망이 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바로 인접지역 삼성동 같은 경우 주변 지역에 2호선과 9호선이 가장 강력한 노선이 점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6개의 노선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광역교통망 GTX A, B, C 노선에 3개의 노선이 이 삼성동 중심부를 통과하게 되죠. 또한 신사 유래선이라든지 여기에 발맞춰서 KTX도 실제로 수서에서 앞으로 의정부의 중심 라인을 삼성동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광역교통망과 지하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 지역의 중심축으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제기로 복합 도시로서 삼성동 주변 한전부지가 집중적으로 2006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현대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30개 계열사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들어서면서 옆에 중간층 동에 2개 동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10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핵심적인 업무타운 중심,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영동대로 원샷 개발이 지금 현재 강남역 주변에 보시면은 지하도시 건설이 있는데요. 본 매물의 양옆에 중심 지하도시 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라든지 이런 집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현재 보시면 새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중요시 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 있죠. 결론적으로 테헤란로 중심 부분 같은 경우 업무타운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업체인 구글에서 이미 이제 창업센터를 세웠는데요. 앞으로 2017년 말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창업 팀스타운이라고 이 주변 지역의 4개 동에 약 170개 업체의 IT 소프트웨어 단지가 추가적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많은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좀 상황 좀 들여다볼까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네. 2개 동 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가 넓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전용 면적이 넓다는 부분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실 전용 면적이
면적이 14평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장 강남권에서도 넓은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3베이 그리고 옵션은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입구 쪽이 8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메리트 있습니까? 예, 가격인데요. 현재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 시세보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3천 정도는 무난히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전세를 활용할 경우는 약 2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을 묻어 놓으시면 향후에 매도 차익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수익률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지역이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이죠.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기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8천만 원 투자했을 때 안정적으로 8% 이상의 임대수를 가져가시면서요.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다 좋은데 그럼 요거 하나 조심하자. 네. 요 유의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 오셔서요. 인근의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도로 여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향후에 파실 때 그만큼 황금성 부분에서도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매물 정보 들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내용 다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첫 번째 매물 정보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김영조 소장께서 소개해 주실 매물 정보 확인해 보죠.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도보 7분 거리네요. 준공연도 바로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에서 2층에 자리했고요. 자, 3억 7,500만 원이 매매 금액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인 이 포인트부터 한번 잡고 갈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저렴한 매매가입니다. 저렴한 매매가로 시세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 인근지 두 번째 추천 포인트인데 본 매물지 인근 지역은 또 임대 수익형이 가능한 매물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임대 수익률이 높은 대로변의 업무용 빌딩인 현대기아, LG 연구단지, 본사, 또 대기업 위에 코트라, 한국도로안전교통공단 등 총 270여 개의 R&D 센터가 상주해 있습니다. 직주 근접에 따른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주변에 많은 개발로 또 다른 강남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는 양재동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임대 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변에 뭐뭐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그 입지 여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선 그 양재동 인근으로 보면 강남 그 보금자리 4대 지구가 있습니다. 그 6년 만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다들 로또가 당첨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25평 기준 분양가 대비 최소한 4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어가시는 로또 당첨이 됐습니다. 이 강남 보금자리 지구 4곡, 세곡, 청계, 우면 이 4개의 중심에는 바로 이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곳의 입지는 양재동으로의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리적인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양재동이 되겠고요. 또한 이 양재동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의 마지막 IC가 이 양재동에 접해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이동이 매우 수월하고요. 양재대로, 강남대로 또한 접해 있습니다. 강북으로의 이동, 또 강동, 송파, 경기도, 분당, 판교, 진입이 양재동을 꼭 통하여서만 거쳐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대중교통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 가능한 생활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양재동 가보면 공사가 진행 중인 곳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들어설 게 많은 것인지 한창 뭐가 개발되는 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재동 강남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가장 큰 규모의 개발 호재로는요. 파인시티 개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무산된 지 한 4년이 됐지만 지금 강남권 뜨거운 개발 호재의 감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요. 무려 상업지역이 3만 평입니다. 이 부지에 25만 평의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현장의 본부지에 가보시게 되면 명도가 다 이미 이루어진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즉시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이 양재동에 입지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화훼단지 개발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화훼단지는 공터가 무려 2만 평입니다. 이 2만 평의 이 넓은 공터에 20층에서 30층 규모의 농업 컨벤션 화훼 유통센터 건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아시아 최대 규모이죠. R&D 센터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돼 있고 또한 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본 매물 임대와 매매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R&D 센터 입주 시작과 함께 파이시티 개발과 화훼단지 개발 등의 개발 호재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이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라고 하셨죠. 네.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이루어진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요. 준공 후 양재동 인근에 관리까지 하고 있는 유수한 아주 유망한 건설회사가 신축하는 인지도 있는 건설회사가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실의 공간이 무려 4m 30입니다. 실용성 및 개방감이 매우 우수한 그런 건물이며 건물의 외장재, 내장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각 세대별 지정 주차가 되는 그런 물건이며 본 매물지 물건지 바로 옆 같은 건설사가 신축한 샘플하우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화장실과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예상이 외였던 게 실제 투자 금액이 아까 1,5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네.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어쩌면 지금 본 매물 실제로는 3억 7,500만 원의 매매가가 네. 전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장에 답사하셔가지고 네. 주변 인근에 있는 부동산의 현장 조사를 하시면 뭐 또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죠. 핵심 키워드인 가격은 매매가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강남 신축 3룸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9,500만 원 투자하여 매월 9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 매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매물에 투자한다면 투자 유의점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려면 좋은 반찬 있어야지만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겠죠. 즐거운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성공한 투자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있는 매물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직접적인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있지 않는 그러한 매물들은 실패하는 투자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맛있는 고기 반찬에 둘러싸여 있는 매물이다 이야기 주셨네요. 서초구 양재동 매물정보였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정보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양재동에서 3호선 타고 쭉 와서 이 상암동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김철문 이사의 매물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도보 5분입니다. 준공연도 내년 2월 예정이네요. 7층 건물 내 6층에 자리했고요. 1억 3,800만 원이 매매 금액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저희 방송하는 이 방송국과도 멀지 않은 지역인데요. 네. 어떤 매력 갖고 있습니까? 마포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현재 중심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서 그만큼 중심 지역으로 개발된다는 부분이 그만큼 앞으로 가치가 높다. 서울시 지원을 통하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풍부한 임대차 수준일 수 있는데요. 6호선의 골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상암 DMC라든지 합정 역세권 이런 공덕 빈스벨트와 연결되는데요. 이 라인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에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여기 같은 경우는 IT, 미디어, 금융 이런 허브 단지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일자리 창출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 인근에 이 불리형 원룸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가 거의 전무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급이 거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상암동 중심 라인에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800만 원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이쪽 지역에서 친구들 약속 참 많이 잡힙니다. 뭔가 놀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먹을 때도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송국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가 이 지역에 오다 보니까 주변 제 상권이라든지 주변의 편의시설 이런 인프라가 계속 화랑이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본 매물 인접 지역이 보시면은 한강변에 접해 있죠. 그리고 바로 녹지 단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정도가 녹지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죠. 현재 보시면은 상암 DMC역과 도보로 4,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항철도와 경의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런 트리플 역세권을 안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국인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 지역인데요. 특히 고급 학군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일본인 학교라든지 미국의 명문 사립 대학이 여기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변 지역에 많은 외국인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접지에 바로 배후에 보시면은 한강변이라든지 여의도가 있죠. 여기에 홍대, 합정 주변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주변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수요층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은 정말 단시간에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개발 소식도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제2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상암 DMC 업무단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800여 업체가 현재 이 지역의 입주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추가적으로 현재 업무시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단지에 근무하는 직주 근접형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그 상암 DMC 역 주변에 이미 롯데에서 주변지에 땅을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에 축구장 32개 규모로서 롯데 쇼핑몰이 이 지역에 개발될 예정으로 잡혀 있다는 부분이 있죠. 또한 중요한 부분이 상암 DMC 랜드마크입니다. 이 랜드마크가 사업이 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토지 정리 작업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토지 주주가 들어온다면 결론적으로 100층 이하의 랜드마크가 다시 형성되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약 2만 명 정도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현재 월드컵 대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업 도로망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 지역에 보시면 인접 지역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 상암동은 전체 면적의 이미 90% 정도가 개발이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있는 땅인데요. 본 매물 지역 현재도 3종 주거 단지입니다. 대로변과 직선거리로 50m 거리에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종상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호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희소성으로 또 극강의 강점을 소개해 주셨네요. 그럼 건물 소개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볼게요. 어떤 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건물은 보기 드물게 7층으로 지어집니다. 현재 1층과 지하실이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노열층 6층에 있습니다. 그만큼 스카이 라운지 조망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방 하나, 거실 하나 구조로 된 불량 원룸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내부를 한샘에서 예줄 줘가지고 인테리어를 한샘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급스러움이 뛰어나다. 옵션은 풀 옵션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풀옵션의 매물 정보입니다. 201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메리트 충분합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인접 지역의 그 대기업에서 보통 분양하는 원룸이 1억 8천대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도 상당히 넓은 뿐만 아니라 방 하나, 거실 하나 있기 때문에 분리형 원룸 구조입니다. 분양가가 1억 3,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전세가가 1억 1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2,8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지역은 공급이 없는 지역이죠. 그만큼 월세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 매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기본이 6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 약 7천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연수익률이 이자를 제하고도 약 48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약 13%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률 10% 이상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상암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공급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한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와서 방문하시면 그만큼 입지적인 위치에 뛰어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현장에 오셔가지고요. 현장을 보시고 주변 지역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보시면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실수가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발품을 팔아보자 이 두 분의 공통된 투자 조언이었네요.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논현동, 상암동, 양재동 세 곳을 확인해 봤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각 ENI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더욱 알찬 정보 들고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